외교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날짜로 우리나라의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는 183개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분리를 해보면 완전히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는 142개 국가고요. 들어오게 되면 자가격리를 하는 국가는 한 10개국 정도 됩니다. 권고하는 방역을 하고 이런 나라들은 한 31개 국가가 돼서 총체적으로 한 183개 국가가 되고요. 이제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중국도 완전히 이제 봉쇄 조치를 취하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 및 봉쇄 조치를 했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미국, 베트남도 3위 교역국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나라들이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움직인 거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월 28일 날 필수 인력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베트남에 입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가 잘 협상을 해서 이제 중국하고 패스트 트랙이 돼서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정리가 잘 됐고요. 그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최초로 인도에도 그 우리 기업들이 입국하는 그런 절차를 해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10개 지역에 대해서만 패스트 트랙을 하게 됐고요. 거기 핵심 뭐냐면 2주간 이제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상으로 2주라는 건 기업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합의를 한 게 뭐냐면 72시간 내에 한국에서 출국할 때 여기서 검사를 하고 음성으로 나왔고 그리고 중국 가서도 바로 검사해서 음성으로 나오면 2주간 격리 조치를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OECD 같은 경우에 1차에 이게 종료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이너스 1.2%고 만약에 이게 2차까지 간다면 마이너스 2.5%로 될 걸로 보는데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는 1차 종료에 마이너스 6.0, 2차가 될 때는 마이너스 7.6이니까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매우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전체의 그 교역하고에 관련된 상황이니까 수출 수입이 매우 우리나라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역량을 그래도 이 정도로 줄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매우 순기능을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영향은 일단 서비스업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제조업 쪽은 직접 영향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뭐 서비스업 비중이 60%가 넘거든요, 경제예요.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면 그럼 결국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조업은 그 공급 가치 사슬로 다 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물건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필수 설비 같은 경우는 사람도 같이 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물건은 갈 수 있지만 사람은 못 가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베트남과의 조치라든가 중국과의 조치를 통해 가지고 잘못하면 끊어지는 그 체인을 좀 연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유례없는 그 상황에서 WTO 협정이라든지 FTA가 이제 지켜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외적으로 그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무역 규범을 이렇게 준수하려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이제 선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방역 조치에 대한 이제 불안감 이제 해소가 돼야 되지만 그 보건 조치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 이제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예외 조치를 다른 국가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기 나라니까 자기 나라 자랑을 한다고 하지만 자료적으로도 이렇게 입증이 됩니다. 구글 모빌리티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을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하고 그 2월까지의 그 기간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이동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건데 한국과 대만은 경제 활동과 생활을 동시에 하면서 이동의 제한에 거의 영향을 안 받으면서 가장 성공적으로 한 나라입니다.
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이나 이쪽에 또 많이 의존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런 이동을 좀 자유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출장 다니고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정부 부처에서도 보면은 계속 그 화상회의라도 자주 하시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고 주도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참여국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이 좀 의미가 큰 것 같고요.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 문안을 도출하기가 더 훨씬 어려울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이 계속 돼야지 변화가 있고 또 그 우리 기업들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이 계속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데 전부 다 대부분 그 전문가들은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한에서 이게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중국이 책임을 져라. 중국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게 세계 교역 질서가 깨어지는 게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백신 개발과 그 다음에 치료제를 우선적으로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경제를 등한시할 수 없으니까 병행하는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그 글로벌 리더십인데 그게 지금 완전히 없습니다. 사실 그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거 보면 너무 근거도 없이 비난하는 유화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좀 세계가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백신 개발, 경제활동 재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WTO에서 그 논의가 뭐 힘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런 목소리를 좀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국과 신속 통로 이 제도를 포용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계속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